간밤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유럽 증시가 반등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 폭이 꽤나 커요. 나스닥이 3.34, S&P가 3.06, 다우가 2.68, 프랑스 3.23, 영국 2.68, 독일 1.59. 더 나아가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금요일 날 그리고 간밤 미국과 유럽 전 세계 증시가 그동안 낙폭이 워낙에 컸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에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나스닥은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죠. 고점 대비 낙폭이 코로나 팬데믹 그 부분을 능가하는 것 같다. 낙폭이 정말 컸다. 시장에서는 모든 악재가 뒤덮이면서 증시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때가 지나고 보면 늘 기회였다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이미 삼성전자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강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아래쪽 슈팅 방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표를 보게 되면은요. 원달러 환율 원화가 좀 상승이었겠죠? 달러는 조금 더 빠졌어요. 그런데 유가가 살짝 튀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금리 또한 살짝 튀었어요. 그래서 시장 지표들은 개별 각각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즉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시장은요. 경축입니다. 베그젤마가 챔 EMA 승인 권고를 획득했다는 소식이에요. 조네디 조대님의 블로그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셀트리온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가 지난해 10월 승인 신청 이후 약 8개월 만에 EMA 챔 승인 권고를 획득했습니다. 오리지널 전체 적응증을 대상으로 승인이 되었고 2개월 후인 8월 EC 승인이 기대됩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5번째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승인받게 되었고 트룩시마와 허즈마를 포함하여 3종의 항암 바이오시밀러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네요. 단 한 번의 임상 실패 없이 성공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업이죠. 더불어 트룩시마와 허즈마를 포함해 3종의 항암 바이오시밀러. 거듭 언급드리지만 앞으로 항암제도 피하주사 제형 기술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허즈마는 피하주사 제형이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우리가 추후 면역감염 억제제 옵디보와 키트루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하주사 제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제품 출시는 안 됐고요. 얘는 2027년도 8년도 이때 특허가 끝나요. 그래서 이 기준점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차세대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인 ADC 항체 약물 결합체이죠. 이 항체에 뭐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트룩시마가 들어갈 수도 있고 허즈마가 들어갈 수도 있고 베그젤마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차세대 항암 바이오시밀러 여기에 바로 영국의 익수다와 그리고 한국의 레고캔과 협업을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겠죠. 익수다는 우리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더불어서 라인업이 지금 많이 늘어났죠, 이제. 자, 내년도면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스텔라라, 그리고 아일리아. 자, 그 다음 기준점으로 해서 악템나 졸레어, 프롤리아까지. 자, 우리가 성장을 이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제 이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제가 증명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보면 베그젤마 쭉 하고 나와 있던 부분이고요. 근거 자료를 남겨주셨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EMA 승인 권고를 축하합니다. 베그젤마 승인 권고를 자축합시다. 그날까지 2018님께서 베그젤마, 아바스틴 이 시장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오리지널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자, 우리 2012년 개발을 시작하여서 규제기간의 승인까지 10년이 이상 걸리는 셈이었다. CTP16 베그젤마가 먼저 램시마는 5년이 걸렸고요. 램시마 SC 4년, 트룩시마 8년, 허즈마 10년, 유플라이마 9년, 레키노라 단 1년. 특허가 종료되는 2019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처음 계획보다 4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수율 2배의 공정을 적용,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매우 고가의 제품으로 원가 경쟁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베그젤마는 수율 2배의 공정으로 탁월한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직판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공급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경쟁 제품들보다 몇 년 늦게 출시되지만 덤핑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럽 및 기타 시장에서 먼저 이 제품들의 매출 및 점유율 추이입니다. 2019년 3분기 암젠의 엠바시, 그리고 2019년 4분기 화이자의 지라베브, 그리고 2020년 3분기 삼바의 에이빈슈 3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점유율 합계가 22.6%, 아직 압도적이지 않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아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오리지널 대비해서 22.6%. 베그잘마의 원가 경쟁력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이자의 경우 자체 개발된 제품이며 생산 판매도 직접 담당, 암젠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는 직판으로 운용, 유럽 및 기타 시장은 현지 유통사를 이용, 삼바의 경우 개발, 말로는 공동 개발 주장, 생산 및 판매는 오가눈, 모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저런 사업 구조로는 절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삼바의 경우 다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1등이 하나도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직판 체계를 운영하는 화이자와 셀트리온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젠은 그래도 이름값 안정적인 3등을 하지 않을까요? 전체 매출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처방 환자 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쟁으로 인해 오리지널을 포함한 모든 제품들의 단가를 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는 모든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자, 미국 시장 현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인해 매출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시된 2개의 제품들의 점유율이 이미 77.7%, 시장을 완전히 선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요.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즉, 원가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삼바는 2019년 11월 FDA에 BLA를 제출하였는데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강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머크의 2021년 2분기 사업보고서에도 아직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2년 반 동안 FDA가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즉, 미국 시장은 2개의 제품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화이자와 암젠. 그래서 자, 화이자의 지라베브, 그리고 암젠의 엠바시. 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요, 처방량 기준으로 바이오시밀러가 77.7% 이미 오리지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막대기 길이에서 이 파란색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 녹색이 오리지널이에요. 이미 상당한 길이 차이가 보이죠? 그러면서 엠바시가 48.1%, 지라베브가 29.6%로 시장 선점이 미국 시장에서 이미 선점이 끝났어요. 그러나 바로 베그젤마가 탁월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에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더불어 수율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매출 기장으로는 보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오리지널, 처방량만큼은 아니지만 바이오시밀러가 살짝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엠바시와 지라베브가 이미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후발주자인데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암젠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무브 하나도 없는 후발주자이지만 대부분의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통해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기간 축적된 화이자의 영업 능력도 크게 작용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체 개발, 생산, 유통까지 직접 담당함으로써 탁월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그젤마는 수율 2배의 공정으로 덤핑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된 제품이며 직판으로 판매됩니다. 즉, 기초 후보 물질, 그리고 전임상, 임상, 그리고 다시 한번 허가, 그리고 생산, 판매, 전반부와 후반부를 모두 셀트리온이 직접 진행하는 그런 제품이죠. 하반기부터 기존 산마를 비롯해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키노라까지 포함하여 7번째 제품입니다. 이만하면 번들 판매, 바스켓 판매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화이자의 직판 바구니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입찰 위주의 유럽 시장에서는 입찰 단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이자와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싼바 등 간접 판매 방식의 제품들과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유럽은 화이자와 용호 상박으로 시장 경쟁을 주도할 것이고 미국 시장은 암장까지 포함하여 시장 주도권을 다툴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우리의 항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분기 실적, 환율이 최대 호재이다. 맞는 말이죠. 자, 환율을 잠깐 보고 올까요? 4, 5, 6. 자, 4월, 5월, 6월. 자, 엄청난 고점 부근에 있죠. 10년 역사상, 원달러 환율의 10년 역사상 가장 고점권에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은 100% 수출 매출액입니다. 1분기 환율 1,100원, 2분기 환율 1,300원, 환율 15% 상승. 즉 셀트리온 1분기 매출 4,500억이 환율 상승으로 가만히 있어도 매출 15%라는 거죠. 영업이익 15% 상승하는 엄청난 이득을 보능하는 겁니다. 4,500억에서 5,200억 15% 상승. 대한민국 언론 증권사 기관들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외국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너무 조용함. 실질적인 환율 급등이 최대 호재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황, 글로벌 단일의약품 매출 1조 보유, 램시마 트룩시마, 그리고 해외 법인 설립 국가 32개국, 글로벌 파트너사 36개 기업, 해외 판매국 110개국, 셀트리온 진단 키트, 셀트리온 USA 미국 직판, 환율 수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가 헬스케어, 그쵸? 셀트리온 제약까지 3인방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대해 보자고요. 힘 빼고 차분하게 우리 갈 길은 아직 목적지까지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